안녕하세요. 영화 즐겁게 보셨습니까? 네. 예, 저는 배우 박혜수입니다. 오늘 이 영화의 배우님과 감독님을 모시고 제가 전문 사회자는 아니지만 질문을 좀 받고 또 제가 궁금했던 점, 여러 가지 뭐 배우로서 궁금했던 점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영화 이렇게 극장에서 보신 감독님 소감 또 어떠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의식 배우 먼저, 감독님 먼저. 네, 오늘 특별히 박혜수 배우가 GV를 함께 해주기로 해서 또 응원을 해주기 위해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객석에 앉아서 저도 오늘 또 같이 봤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와주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느끼면서 또 같이 관객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잘 봤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GV 때마다 저는 동철 역을 했던 오우식입니다. 네. 매번 GV 때마다 지금 감독님하고 저하고 그 GV 하는 날 매회 영화를 계속 같이 보고 있거든요. 며칠 만에 보니까 재밌네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거 개봉을 목표로 만든 영화는 아니었고 이렇게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모시고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영화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빨리빨리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뭐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 좀 먼저 드려볼까요? 되게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사실 저한테는 GV를 부탁하시면서 스크리너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 영화를 미리 봤는데 사실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고 관심사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도 계속 연기를 계속하고 살잖아요. 이 작품 보면서 사실 가장 연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도 그렇고 가족사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 갈등과 또 원만함을 위해서 또 친절함을 위해서 약간의 어떤 가면들을 쓰고 가족들을 만나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거 보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짠하면서도 웃으면서도 너무 현실성이 있어서 보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또 너무 답답하면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작품의 처음 시작점이 어떻게 됐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작품 처음 시작은 로만 폴란스키의 대학살의 신이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영화도 한 빌라 안에서 두 부부가 1시간 반 동안 싸우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있고 연기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작품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화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계속 꿈꾸다가 어느 날 뭐 저 정도까지의 싸움은 아니지만 처갓집에서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제사는 누구의 몫이냐,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그래서 순간 이거 너무 재밌겠다. 이걸로 정말 멱살잡이 싸움까지 가면 진짜 웃기겠다 싶다가, 또 그런 구성을 계속 해나가는 사이에 법륜 스님의 그 강연에서 직사각형, 삼각형 그 강연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듣고 이게 한 번에 좀 엮여진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서. 네. 이게 또 궁금했던 거는, 네네, 얼마든지. 예, 배우로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에요. 혜수가 네. 그저껜가 막 너무 기분 좋아하면서 전화 와서 형 저 4번 봤어요 이러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예, 정말 재밌었나요? 재밌으셨나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불편한데 이게 직시하기 싫어하는 진실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본 모습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공감 가고 좀 뭔가 이렇게 웃픈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설거지 때문에 싸우는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있죠. 의식 배우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저 캐릭터 보면서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캐릭터가요? 예. 왜냐면 되게 영화가 구성이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이 아니고, 그것도 궁금했어요. 사실 초반에 갈등 요소가 되게 크게 들어오잖아요. 사실 되게 크게 들어오는 그 막내의 부부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가족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식사들을 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부부 둘만이 지금 갈등을 계속 겪고 있는데 제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배역의 모습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리얼해서 이 연기들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연기고 의식 배우 연기를 좋아해서 어떤 생각으로 처음 씬에서 접근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나도 자랑스러운 사이이고 싶고 어, 나도 누구보다 장인 장모님을 사랑하고 음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멋진 남편이고 싶고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려고 그런 마음을 연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저런 것 같아 보이려고. 저런 장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더 짜증스럽게 보이지? 아니면 어떻게 더 화를 내지? 어떻게 이 예민한 싸움의 모습을 모습을 보이고 싶지가 않아.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지?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약간 그냥 화만 고민하다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오히려 더 잘하고 싶고 나도 그 첫째 사위만큼이나 더 멋있는 사위이고 싶고 우리 아내도 엄청 사랑하는데 이런 오히려 반대로 더 사랑하고 행복한 모습들에 조금 더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게 마음처럼 안 될 때 자동으로 계속 나오는 실패하고. 그게 화이기도 하고 웃음이기도 하고 눈물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 인물의 태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그걸 이겨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실패하고 또 더 꼬여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제일 억울한 표정의 연기와 세상에서 가장 늘어진 티와 함께 살면서 억울한 적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집인데도 어디도 갈 데가 없잖아요. 예, 돌아가는데 아버님 나오시고 그 장면 너무 웃기고 전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로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그 몸의 연기가 저건 진짜다. 저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 그거 혹시 디렉션 주셨습니까? 아니 그 의식 배우가 많이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가족들이 오기 전에 둘이서 대판 싸웠다.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이고 어른들도 계시고 한데 나는 참는다고 참지만 그 기본값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태. 네, 너 지금 어른들인데서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상태. 이미 와 있는 상태. 근데 배우들이 진짜 연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정말 권소연 어려운 배우도 그렇고 이 영화는 되게 짧아서 그 안에 어떤 전사나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소연 배우가 그냥 쓰여져 있는 대본대로 보면 좀 이상해요. 갑자기 엄마한테 억울하다고 냉장고 앞에서 막 계란다 와 여기까지 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죠.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일주일간 연극 연습실을 대관해서 일주일간 연습을 했어요. 연습하고 배우들은 시작하면 끝까지 한 번에 다 안 끊고 40몇 분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연극으로 오늘 런. 연극처럼 런을 다 가서 맨 마지막 7일날 연습해서 촬영 감독하고 스태프들을 불러서 보여주고 연극처럼. 보여주고 이제 콘티 회의를 해서 찍게 됐죠. 그 촬영 기간은 어느 정도? 3회차. 감신이었잖아요. 네, 근데 왜냐면 배우들이 이렇게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테이크당 거의 한 20분씩도 갈 수 있는 거죠. 네. 페이는 적당히 잘 집을 텐데. 거의 다 도와주셨죠. 네. 그리고 연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만 조금씩 옮겨서 찍지 배우들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죠. 그 연습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런 장르의 영화나 이런 작업들을 보다 보면 저 실제로 배우들이 술 먹으면서 뭔가 상황만 던져주고 즉흥성으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작업의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 때로는 장르도 있고. 네, 근데 사실 굉장히 각본을 치밀하게 쓰셔가지고 이거 다 애드립처럼 보이는 대사들 다 쓰신 거거든요. 그 두서없는 맥락 없는 대화들, 긴 독백들이 많은데 그거를 사실은 배우들이 실제로 술 한잔 먹고 막 나오는 대로 한 것이 절대 아니고 이렇게 오버랩까지 조금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대사에 슬롯이 많이 넣으셨다고. 네, 예를 들어 대사가 있으면은 원래 일반적인 대사에는 대사 끝나고 다음에 어떤 캐릭터 이름 나오고 점점 그다음에 이렇게 캐릭터 대사가 나오는데 슬러시로 이렇게 해서 오버랩되는 대사들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사실 보면은 되게 리얼리즘한데 연극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 공간에서 일어나서 또 갈등 요소들도 많이 쌓여서 가는 것 같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느껴지고 관계 간의 갈등도 느껴지고 경제적 버는 자와 못 버는 자의 약간의 차이도 느껴지고
근데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던질게요. 많이 물어봐도 돼요. 그 말을 좀 잘해지셨네요. 제가 좋아하는 원래 우리 배급사 대표님이 사회를 진행을 보시기로 했는데 굳이 자기가 사회를 보겠다고. 잡혀 있는 지부 중에 제일 걱정했던 오늘 이야기였는데 말을 오늘이 제 태어나서 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캐릭터마다 디렉션을 다르게 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첫째 아들이라고 할까요? 오용 배우님의 첫째 사위의 캐릭터가 전 너무 또 매력적이었어요. 어떻게 저 디렉션을 주셨는지 배우로서 대본- 어떻게 받아들여요? 맞아요. 캐릭터마다 우리가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었고 그건 정말 배우들이 제가 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도와주시다시피 했는데 일주일간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게 선뜻 배우들이 응해주기 어렵거든요. 다 바쁜 배우들이고. 예, 근데 정말 저를 믿고 그 시간을 내주셔서 일주일간 같이 연습을 했고 그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특히 오용 선배님 같은 경우는 주로 제가 배우로서 차이무라는 극단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는데 코믹 연기를 정말 잘하세요. 근데 저런 꼰대 역할을 하는 형의 모습을 너무 보고 싶었고 맡기고 싶었고 근데 처음 대본대로 하니까 자꾸 화가 나게 되더라고요. 야 너는 이러면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뭐 야 난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형 화보다는 진짜 이 가족들 중에 제일 손 윗사람인데 진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해서 해주는 얘기다. 진짜 이 자기 합리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이 아니면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고 느끼는 거다. 지금 꼭 이 사람한테 이 이야기가 도움되기 때문에 나는 남자는 그렇게 진짜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또 오영 선배님만의 좀 좋은 꼰대의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본인이 굉장히 이 자리에서 엄청 필요한 사람이다 네. 라는 걸 어필하고 정말 좋은 어른이다. 진성규 선배님에게는 진성규 형은 이제 너무 실제로 착하시니까 처음 연습했을 때는 계속 정말 착한 거예요. 와 형님, 와 너무 잘 됐다. 와 진짜 축하해요. 이게 제가 원하던 어떤 라인은요 이런 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진성규 배우한테 한 얘기는 저희가 워낙 다 같이 오랫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연극을 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말이 잘 통해요. 그래서 성경한테는 형, 이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나를 정말 필요하고 정말 이 가족의 꼭 필요한 멋진 사위라고 생각하게 하고 싶다. 강력한 동기를 네, 그런 욕구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좋은 사위라고 생각하게 하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욕망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성규형만의 저런 묘한 진짜도 아니고 가식도 아닌 그 사이에 뒤틀어져 있는 와 형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우와 뭐 이런 약간 그런 톤이 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120% 이상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배우들인데 또 다른 모습을 본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배우로서 개인적으로 저는 감독님과 우리 희준 배우님과도 계속 작품도 해왔고 드라마 하면서도 캐릭터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을 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되게 디렉션을 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 좀 현자처럼 줄 때가 있거든요. 와 저거다. 딱 잡으면 어떨 때 확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영화 보시면서 조금 정말 그냥 솔직한 부분 되게 궁금하다. 앞에 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배우 사인한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희정 감독님 영화 되게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감독님이랑 저기 오이식 배우님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술 취한 연기들이 다들 너무 리얼하게 잘하셔서 솔직히 조금은 드시고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금이라도 드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맨정신에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솔직히. 정말 솔직히 맨정신으로 다 했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술 먹고 하지 말자. 네, 술 먹고 하다 보면은 사실 많이 지치거든요. 근데 이게 3일 안에 찍어야 되고 말 그대로 정말 연기를 해야 되는데 뭘 리얼한 것도 좋긴 하지만 뭐 자유롭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약속과 뭐 이걸 딱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 끝나고 먹었고 사실 거의 술자리잖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저기 그 촬영 장소가 그 배우 최용준 씨의 실제로 신혼집이었거든요. 최용준 배우의. 예, 그래서 어쩐지 일하다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끝나면 딱 이제 연결 사진 테이프 딱 찍고 치우고 그 대신에 연기할 때는 정말 술의 힘을 빌려서 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영준 배우의 집이다 보니까 뭐 감독님이 그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이것저것 하신 것 분이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연습을 통해서 그 오버랩 자세히 보시면 거의 항상 두세 명이 동시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 저희가 뭐 상대 배우가 얘기할 때 오버랩 안 하게 보통은 드라마에서 하잖아요. 호시를 위해서. 근데 저는 그걸 다 사실 좀 무시하고 배우들 편하게 괜찮다. 지금 걸리면 이 컷을 쓰면 된다. 그냥 다 오버랩 해라. 그래서 막 그 현관문에서는 거의 7명이 동시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기했는데도 대사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외국 해외 영화제 낼 때 정말 힘들었어요. 자막 처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오버랩도 연습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타이밍도 연습 때만 얘기했고 나머지 촬영 때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배우들의 자유에 맡겼지만 그래서 술을 안 마시고 맨정신에 딱 깨어 있는 상태에서 즐겁게 해야지만 그게 다 맞춰질 수 있는 거여서 그렇게 진행하고 충분히 술 안 마시고 술 많지 않은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들이고 또 하나 에피소드는 최용준 신혼집에 어떤 제가 그런 신축 빌라 어떤 그런 집을 원했는데 마침 최용준 배우가 그런 집에 산다고 해서 이제 하게 되었고 최용준 배우의 실제 집에 저 가스레인지 위에 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가지를 대놓고 있어가지고 그걸 떼고 촬영할 수가 없었어요. 물이 계속 새니까. 그래서 그걸 대고 찍으면서 첫날 찍으면서 야 우리가 언제 이 영화가 끝나기 전에 저 누수 이야기를 한번 하자. 우리는 워낙 공동 창작에 익숙해서 간다라는 극단에서부터 우리 함께 오래 연극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하다 보니까 그 누수도 나중에 또 정연 배우의 애드립으로 또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또 질문이 저기 우리 네 번째 남자분 질문 받아볼까요?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저 오늘 말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본 중에 제일 잘하시는 나도 몰랐어요 지금. 자, 질문해 주시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전 이희중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박혜수 진행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갈등들이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가족 간의 갈등이 경제적인 거, 뭐 남편과 아내의 역할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주차 이슈로 타인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때는 또 가족이 하나가 돼서 싸우게 돼요. 이게 저는 좀 대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좀 연출적인 좀 포인트 이런 것들이 의도가 있었는지 좀 직접 의견이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재밌다고 느끼는 키득키득 느끼는 부분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한국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설거지로 저렇게까지 싸우면 이혼하죠. 이혼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했을 텐데 그래도 우린 다음날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만나잖아요. 딴 얘기하면서 그리고 저렇게 심하게 싸우다가도 외부의 적이 나타났을 때 정말 무슨 동물들처럼 최종 빌런, 최종 자기 빌런 나오는 것처럼. 부족을 보호하는 그 동물들처럼 하나로 뭉치는 모습이 한국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만들고 나니까 저도 그런 모습을 좀 느끼고 그래서 그런지 해외나 다른 나라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명행 그 무술 감독님 쓰셨던 이 시나리오를 처음 쓸 때 딱 이미지로 한 컷이 있는 것이 그거였어요. 좁은 빌라 그 계단에 외부의 적 한 명과 8명이 동시에 다 뭉쳐서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 한 명이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그만한 덩치의 저분은 허명행 무술 감독님이시고
마동석 형님의 대역을 한 20년 넘게 하시고 황야 영화 감독 데뷔하시고 범죄도시 4 감독이시고 얼마 전에 강동원 했던 강동원과 전지현이 했던 드라마 북극성 감독님이세요. 근데 황야 홍보 때 제가 저 배역 캐스팅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라지 하는데 제 옆에 딱 보니까 감독님이 계셔서 감독님 저 좀 도와주실 게 있다고 했더니 뭐든지 대본도 내용도 모르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와서 내용을 아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또 도와주셨죠. 참고로 옆에 그 아주 키 크고 멋있고 강해 보이는 여성분은 제 와이프입니다. 저 장면 촬영할 때 저희가 문을 탁 열었을 때 성규 형이 첫 번째 테이크 때 너무 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딱 봤는데 그 그림 자체가 너무 약간 기묘하면서 한 분은 이렇게 맞아요. 덩치가 주시고 이렇게 기시니까 정말 최종 빌런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드래곤볼에 나오는 몇 호 같다고 맞아요. 일반적이진 않았죠. 성경이 계속 웃음을 못 멈춰서 왜 그러냐 했더니 드래곤볼의 초사이어인 두 명인 것 같다. 행성이 왔으면 쫓아내야죠.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분 앞에서. 네. 저 감사합니다. 이희종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건데 이 영화를 통해 관객이 가장 먼저 느꼈으면 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요. 정말 다 애쓰고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의 모습이 좀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가족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 애쓰잖아요. 다 애쓰고 그리고 저는 그 권서영 배우랑도 찍을 때 많이 얘기했었는데 나 샵 그만둘까봐 그 얘기를 왜 할까?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왜 가족 앞에서 술집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우리 곽선영 배우가 응원 왔다가 이제 먼저 퇴장했습니다. 네, 왜 할까? 저도 사실 쓰면서도 되게 궁금했는데 그거 같아요. 그냥 막내는 항상 뭔가 응원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저 자리에서 저 얘기를 꺼냈을 때 와, 힘내라, 응원한다. 이 말 한마디를 원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고 모두가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우리 가족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결국 제가 저거 연습하고 찍으면서도 배우들한테 얘기했지만 이 가족은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고 다음 주에 또 만나고 또 한잔 할 거다. 어떤 그런 우리 가족의 모습들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초반에 그렇게 갈등 구조를 겪다가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보였을 때 좀 울컥했는데 의식 배우 얘기해 주세요. 그때 혹시 촬영할 때 그 시간 순서대로 찍었습니까? 예.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습을 쫙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냥 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첫 회차. 그다음에 거기 끝난 데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찍고 마지막에 남은 거 찍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찍으면서 되게 짠한 부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 저희의 예상보다 많이 웃음소리가 많이 객석에서 들려서 약간 좀 첫 번째 관람할 때는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그게 공감에서 나오는 웃음인 것 같아서 저희가 막 이렇게 이 장면들로 관객들을 엄청 이 영화로 즐거움을 이렇게 웃음을 드리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었는데 또 많이 웃어주셔서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 뒷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기 모자 쓰셨던 지금 뒤에서 네 번째 줄에 계신 가운데 계신 선생님. 위에도 계시네요. 저는 여기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GV도 지금 몇 차례 보면서 간간히 듣긴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배우님들끼리 연극 생활도 같이 하시면서 이제 돈독한 관계를 가져오셨다는 거 익히 알고 있고 캐스팅 과정에서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상세하게
간단하게 캐스팅 비하인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아예 대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예견해 두고 쓰신 인물도 혹시 있으실지 그런 부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의 쓰면서 다 지금 나온 배우들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 주위에서 이 역할은 누가 잘하지? 누가 잘하지?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그 연예인 사위 역할은 딱 성규형 역할 현경이었고, 또 오용 선배님의 저런 꼰대 같은 모습이 너무 그려졌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았었고, 또 그 옆에는 뭔가 성깔이 있을 것 같지만 참 시어머니 앞에서 그 태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김희정 선배님, 그리고 또 그 액자같이 계속 저 작은 소파에 앉아 있는 어르신 두 분도 너무나 제가 유나의 거리 드라마 함께하면서 뵀던 선배님들인데 또 도와주셨고, 권소연 배우도 다 이 모든 배우들이 제가 드라마 영화 하면서 함께 연기했던 동료들인데 시나리오를 쓰면서 딱 바로바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아, 이 친구가 하면 좋겠다, 이 친구가 하면 좋겠다. 근데 다행히 제가 대본을 보여주고 함께 하자고 했을 때 모두가 함께 해준다고 했어요. 네. 다른 분들 캐스팅 비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집에 있는데 연락 오셔가지고 감독님이 이런 게 있는데 같이 할래? 그래서 그냥 뭐 대본을 보고 선택한 건 아니고 그냥 함께 하자는 말에 엄청 신났어요. 누구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누구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너무 하고 싶었고, 촬영이 막 기다려지고 빨리 어떤 얘기인지 되게 들어보고 싶었고, 뭐 대본이 어떻든 간에 뭐 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배우들한테 뭐 페이를 뭐 그냥 도와주는 식으로 배우들이 도와주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판을 만들어 준 게 저한테는 제가 받았던 페이 중에 제일 큰 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계속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작업할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 판을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제일 큰 페이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고, 그래서 계속 연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 식구들끼리 이번 영화에는 저희가 이렇게만 출연을 했지만 저희보다 연기 훨씬 더 잘하고 진짜 좋은 배우분들이 저희 주변에 진짜 많거든요. 저희 극단에도. 그래서 희준이 계속 이희준 감독님이 자꾸 이렇게 쓰고 연출을 해줘야 뭐 저희끼리 연기할 수 있는 순간이 많아질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계속 같이 해야지. 아, 벌써 캐스팅이 됐네요. 다음 작품 이름은 동그라, 아니 죄송합니다. 자, 다음 질문. 저기 우리 청남방 입고 계신. 네, 그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이희준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 작품을 만드실 때 대학살의 시인에서 영감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대학살의 시인이 또 공연으로도 했었잖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한 걸 봤었는데, 혹시 그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이 작품도 혹시나 공연으로도 만들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미 그 간다에서 이 연극으로 한번 했었어요. 이 작품은 물론 직사각형, 삼각형 요것만이 아니라 한 세네 개 에피소드를 엮어서 한 공연으로 일산에서 고향 아람누리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네. 그때 했었는데 저는 이걸 또 영화로도 만들면 재밌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개발하게 되었죠. 굉장히 연극에도 많이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죠. 한 공간에서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타인의 완벽한 타인 같은 영화. 타인의 완벽? 타인 오브 완벽으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질문을 몇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까? 우리 저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계신 우리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예. 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이식 배우님의 팬이고요. 오이식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되게 재밌게 웃으면서 봤는데 혹시 막 주변에서 알아보시거나 좀 막 민원 같은 게 없었는지 촬영하시면서 그게 궁금합니다. 아 이게 어쨌든 소동극이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주민분들한테 양해도 많이 구하시고, 예, 그 밑에서 그러니까 뭐 거의 집 안에서만 찍었기 때문에 이제 주민분들한테 양해를 미리 잘 구해놔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밖에서 찍는 장면 딱 하나, 두 번 있군요. 딱 그 처음에 그 진성규 배우가 등장하는 씬과 마지막에 싸우는 씬인데 그때도 이게 앞뒤로 다 양해를 잘 구해가지고, 네, 그리고 마침 거기 최영준 배우 집 갔는데 그 지하철이 전철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에 집이 있어서 생각보다 좀 더 고급지게 나왔어요. 뭔가 더 영화처럼. 시카고처럼 나왔어. 시카고. 네, 그랬습니다. 저 뒤에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처음 관람할 때 솔직히 배우님들이 하는 대사를 듣고 조금 가족사가 헷갈렸었어요. 뭐 예를 들면 민정은 술 마시는 게 아버지를 닮았다. 뭐 윤정이 뭐 지저분한 건 어머니를 닮았다. 뭐 전처 제사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해본 결과는 장남은 아버님의 자녀고 민정은 어머니가 데려온 자녀고 윤정은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째 보면은 막내 사이가 중간에서 콩가루네라는 말이 부합이 되는 어떤 그런 대사라고 생각이 됐어요. 혹시 맞을까요? 두 딸은 어머니가 데려온. 그래서 그래요? 얘네들 피는 좀 다르다고 자꾸 하는 게 그런. 그래서 그렇게 혹시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 시대에 어머님 그런 시대는 뭐 그런 일이 흔해서 뭔가 좀 그런 게 복잡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뭐 설명하지 않지만 불쑥불쑥 나오는 말들이 관객이 이제 알아챌 수 있게 하는 재미가 있겠다 싶었죠. 제가 조금 덧붙여도 될까요? 그 이희준 감독님 이번 작품 대본 보고 촬영하면서 느꼈던 재미 중에 하나가 그 대부분 이렇게 잘 정돈하려고 하는데 뭐 글도 그렇고 뭐 연출적으로도 그렇고 딱 각지게 이렇게 딱딱딱 하려고 하는데 적당히 각지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저번에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퍼즐을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맞춰놓은 퍼즐에서 뭔가 퍼즐을 일부러 하나 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일부러 약간 머리를 예쁘게 이렇게 빗어놓은 머리를 살짝 이렇게 헝클어뜨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약간 그런 요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좀 완전하지 않은 뭔가 근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배경들, 어디서 본 것 같은 가족의 상황들, 뭐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맞아 우리 집도 저런 거 있어 아니면 누구네 집이 저렇잖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 사실 그 완벽하지 않다는 거를 약간 그 희준이 형은 어느 시기부터 좀 인정하시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게 법률스님의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허점들이 그런 것들이 더 균형적이라고 느끼면서 이렇게 어떤 작품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연기적 태도도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옆에서 연기를 보면 뭔가 딱 떨어지게 하지 않고 일부러 던져서 그 나머지 퍼즐을 누군가가 채우게 만든다든지 이런 연기도 그렇게 어떤 좀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해수 배우와 저는 지난 여름 한 5개월간 드라마 허수아비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찍었고 4월에 ENA에 방송합니다. 그거 같아서 법무스님 강의에서 그 직사각형 삼각형을 딱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깨달음이 온 줄 알았어요. 와 이렇게 내가 조금만 돌아보면 저 사람이 왜 삼각형으로 보이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싸울 일이 없겠는데? 의견이 달라도?
나 진짜 이제 앞으로 행복해지겠구나. 왜 이렇게 마음과 몸이 가볍지? 하는데 하루 만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이제 극대화해서 담은 게 성규 형이 저렇게 행복하다고 하다가 누구보다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깡패가 왔을 때 같은 옆집 사람이 왔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차량에 저희 우리 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시작과 끝에 그 야외 장소 공간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되게 낯익은 동네에 그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는지 혹시? 네, 원당인가? 지축일 겁니다. 예, 지축. 옆 동네에 살고 지축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지는 않은데 한국 영화를 봤을 때 이제 유명하진 않은데 이제 제가 좀 일 때문에 서울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런 낯익은 장소가 있으면 되게 반갑니까. 영화 자체도 너무 재밌었는데 여기 자주 가는 곳인데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막 싸우실 때는 확신이 들어서 여기 지축역 맞네. 특히 또 지하철이 3호선이 색깔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언제 찍으셨을까? 코로 팬데믹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24년도 24년 예. 가을에 찍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망의 마지막 질문을 해주실 우리 감독님 의식 배우가 저기 가운데 저기 안경 쓰신 관객분.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 지비도 오늘이 처음이 아니긴 한데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조금 안 보였던 부분들이 보여서 더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고양이가 소리만 나오고 맨 마지막에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용변 보고 처리하는 소리가 나는 타이밍들이랑 그 여자들끼리 테이블에서 대화하면서 이제 남자들 보면서 옥사보이네 이런 대사 하는 거랑 그게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느껴져서 그 굳이 고양이를 넣으신 이유를 조금 듣고 싶어요. 그 고양이 원래는 대본에는 고양이가 왔다 갔다 대화하는 사이에도 왔다 갔다 하고 지나가고 뭐 그런 것들을 대본에 썼는데 그 좁은 빌라에 스태프과 배우들이 다 들어가니까 고양이는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작전을 변경하자 해서 맨 끝에 이 사람들이 설거지네 재산에 그렇게 실컷 싸우고 다 나갔을 때 그 둘은 전혀 다투지 않고 서로의 자리를 잘 지켜주며 배려하며 얌전히 각자 노는 고양이의 모습이 어울리겠다 싶었고 글쎄 제가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기도 하고 고양이 그런 모습을 참 좋아해요. 오라고 해도 절대 안 오고 자기가 오고 싶을 때만 오고 왔을 때 난 반갑고 뭐 어떤 그런 관계 그런 고양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고양이의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좀 넣어보게 됐는데 마침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얻어 걸렸죠. 가끔 부모님이나 또는 이렇게 가끔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싸울 때에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예전에 저희 부모님 앞에서 아니 당신 엄마가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데 어머 저기 단풍이 폈네? 폈네. 저 집에 아직도 있어. 장어집에 아직도 이러면서 시선을 갑자기 뺄 때. 리얼하면서도 사실 그럴 수 있는 건 가족들이 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소재를 갑자기 뺄 때도 다 같이 한 방에 어머머 이 공감 가는 어떤 형성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좋아. 의식 배우에게 좋아. 의식 배우에게 가족이란 의미적인 질문과 함께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가족이란 이제 제 삶의 이유죠. 네, 가족이란 제 삶의 이유입니다. 가족들 때문에 더 열심히 살기도 하고 가족들 때문에 행복하고 뭐 그런 제 삶의 이유. 그리고 이렇게 또 가족들이잖아요. 또 집에도 가족이 있지만 여기 지금 객석에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희 가족 같은
선배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 네, 저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유이자 힘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집에도 있고 현장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박혜수 배우에게 네. 가족이란? 아, 저희 가족이란 정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일 뿐이니까 오늘은 이희준 배우에게 쥐바겐이란 네, 참고로 처음 나오는 저 성규 배우의 차가 제 차인데, 네, 팔았죠. 그래서 너무 연비가 안 좋아서 연비가 2거든요, 2. 그래서 네, 지금 아주 그냥 싼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한 질문을 해가지고.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GV 끝내겠습니다. 일어나시고. 네, 해수 배우가 제가 갑자기 다 일어나게 됐네. 영화 홍보도 열심히 제가 하고 있고 한데, 이제 제가 부탁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주위의 배우들한테, 함께한 작업한 배우들한테 GV를 함께 해주라, 응원 좀 해주라 했는데, 맨 처음에 해수한테 전화하게 됐고, 해수가 맨 첫 출발을 이렇게 해주게 됐고, 선뜻 아무 고민 없이 당연하죠 해줘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오늘 맞다. 네, 핸드폰. 제가 뭐 이렇게 객석이 막 꽉 차고 이런 게 잘 없으니까 객석분들 막 되게 흥행하는 영화들처럼 후레쉬 막 켜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셀카로 한번 찍게 한번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핸드폰을 얼굴 살짝 이렇게 가리시고 얼굴은 안 불편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여기로 가시죠. 그죠.